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발표하자 주요 대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수 진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국내 여행을 독려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는 등 내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0대 그룹의 수익성이 4년 사이 반토막으로 추락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앞으로는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그룹을 대표해 양사의 시너지 창출과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황 총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은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입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치료 중인 환자 1명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오는 등 완쾌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하순 이후에나 과학적이고 의료적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종식 선언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오늘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국내 여행 장려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오늘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음을 선언하자 주요 대기업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대내외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여름 휴가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국내 여행을 독려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내수 경기 살리기를 위한 총력 지원 태세를 갖췄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 상품권 300억 원 상당을 구매해 계열사 사업장에 근무 중인 협력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 거래처와 고객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현지 우수사원에게 국내 관광 포상 휴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하반기 대규모 주요 행사를 국내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고객 초청 행사와 해외 현지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7월에서 11월 중 가급적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LG그룹도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과 농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임직원들에게 국내에서 연차 휴가를 보낼 것을 권장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 70억 원어치를 구입해 직원과 협력회사에 지급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 사업장 내에 경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열었습니다. 한화그룹은 어려워진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즐기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는 임직원에게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50억 원어치를 구입해 임직원 모두에게 휴가 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는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오늘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4년 사이 영업이익률이 반토막난 기업들이 수두룩하고 30대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30대 그룹의 수익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환율 방어와 내수 진작 등의 정책으로 대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0년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순위 30대 그룹의 영업이익은 2010년 88조 2,500억 원에 달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57조 5,600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록했던 60조 1,700억 원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2010년 7.9%까지 올랐던 영업이익률도 지난해에는 4.3%를 기록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4년 새 대기업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룹별로 보면 LG그룹의 영업이익은 2008년 6조 6,1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조 6,9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그룹이 같은 기간 7조 2천억 원에서 3조 1,200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드는 등 16개 그룹의 영업이익이 지난 2008년보다 감소했습니다. 30대 대기업 중 금융위기 시절과 비교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그룹은 삼성과 현대차, 한진, 부영, 미래에셋 등 5곳뿐이었습니다. 이 중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수준보다는 높지만 각각 2010년과 2011년 이후 하향세입니다. 삼성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1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6.4%까지 떨어졌고 현대차그룹도 2011년 8.7%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6.9%로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KT, 현대그룹, S-오일, 동국제강 등은 모두 지난해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영업이익률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15.9%에서 지난해 4.4%로 3분의 1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LG그룹, GS그룹, 신세계그룹, 대우조선해양 등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에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수익성이 단기간에 개선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이 대표 이사직이 아닌 명예회장으로 취임 인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롯데그룹의 2세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신 회장을 앞세워 사실상의 쿠데타를 시도하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벌어졌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어제 일본에 도착해 차남인 신동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했습니다. 94살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신 회장의 일본행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사 6명은 신 총괄 회장의 결정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 회장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격호 총괄 회장 해임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앞으로는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그룹을 대표해 양사의 시너지 창출과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4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세보증금이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터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보유자가 주택 매입에 직접 나서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 매입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갚아주는 과정에서 대출에 의존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의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부채를 보유한 가구 가운데 보증금이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의 52.8%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빚을 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형세단은 2.0 엔진이라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고정관념이 올 하반기 들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국민세단으로 불리는 현대차의 소나타가 주도했습니다. 현대차는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총 7개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된 2016년형 소나타를 출시했습니다. 이전까지 소나타는 2.0 가솔린과 2.0 터보, 하이브리드와 LPI, 2.4 GDI 5가지 모델로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형부터는 2.4 GDI 모델을 과감히 없앤 대신 1.7 디젤과 1.6 터보, 그리고 친환경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가지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소나타 모델들의 면면에는 고연비와 고성능, 친환경이라는 최근 소비자들의 니즈가 적극 반영돼 있습니다. 연비 모델인 1.7 디젤 모델은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16.8km의 연비를 구현했고, 고성능 모델인 1.6 터보는 최대 출력 180마력으로 배기량이 더 큰 기존 2.0 가솔린 모델보다 오히려 출력이 7%가량 높습니다. 소나타는 과거 30년 7세대의 변화를 거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도전과 혁신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이번 2016년형 소나타는 세계적 트렌드인 고성능, 고연비,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국내 시장의 니즈를 적극 대응하여 상품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기아차도 최근 5년 만에 완전 변경된 신형 K5를 5가지의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했습니다.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2.0 가솔린 모델 외에 1.7 디젤과 1.6 터보 모델을 추가해 체급을 낮췄습니다. 이처럼 국내 완성차 업계가 형식을 파괴하며 중형 세단 시장에 다양한 상품을 쏟아내는 이유는 높은 연비와 주행감을 앞세운 수입차들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추가된 엔진 모델들은 다양해진 소비자 취향에 맞춰 각각 특성 있게 개발됐습니다. 1.7 디젤 모델은 연비를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개발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체 개발한 7단 DCT를 적용해 리터당 16.8km의 동급 최고 수준 연비를 구현했습니다. 아까 그 디젤 연비에서는 그 매뉴얼 트랜스미션의 특징을 살린 반자동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실 때는 그 자동 변속기하고 똑같지만 실제 작동 원리는 수동 변속기하고 비슷해서 연비적인 측면에서 경쟁차보다 월등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 성능이 강조된 1.6과 2.0 터보 모델은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입차들과 성능으로 맞경쟁하기 위해 핸들링과 주행 성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2.6 터보인 경우에는 사실은 성능 위주의 차이기 때문에 성능은 결국은 저속에서의 토크가 차량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력 중심에서 토크 중심으로 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다품종 전략은 엔진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형 K5는 외관 디자인도 2가지로 출시됐습니다. 모던한 이미지의 MX 모델은 전통적인 중형 세단 소비자를, 스포티함이 강조된 SX 모델은 새롭게 떠오른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5가지 엔진과 2가지 외관 디자인은 세분화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물샐 틈 없이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그 성향도 점점점 젊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은 또한 그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쪽으로 트렌드들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형 모델뿐만 아니라 그 더 스포티한 그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듀얼 디자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할 것 없이 소비자들이 중형 세단에서 RV 차량으로 이탈하고 있는 점도 다품종 전략의 한 원인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의 규모는 34만 대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20만 7천 대에 그쳤습니다. 레저 문화 열풍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소비자들이 RV 차량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중형 세단 시장 수요는 4년 만에 34% 줄어든 것입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RV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좀 묻혀있는 시장에 대한 어떤 고객의 니즈를 좀 발생시키는 어떤 역할을 해볼까 싶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신형 K5는 사전 계약 한 달 만에 10,000대 예약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입차 공세와 RV 열풍 속에 위축되었던 중형차 시장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품종 전략으로 더욱 풍성하게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스마트 가전시장이 올해부터 급성장해 5년간 연평균 134%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HS는 2014년 100만 대에 못 미쳤던 스마트 가전의 글로벌 생산량이 2020년에는 2억 2,3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세탁기, 냉장고 등 백색 가전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여기에 밥솥, 전자레인지 등 소형 가전까지 포함하면 2020년에는 7억 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IHS는 2년에서 3년 안에 스마트홈 기술 시장이 통합돼 인터넷 접속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등이 몇 개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통합은 소비자들의 스마트 가전 구매를 더욱 쉽게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맞춰 가전업체와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은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떠오르는 기업과 기술을 사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미국의 개방형 플랫폼 업체 스마트싱크를 인수하며 원격 제어 기술을 확보했고, 구글도 네트워크 분야 기업인 리볼브를 인수하며 스마트 생태계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5를 다음 달 13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합니다. 갤럭시 S6 엣지의 화면 크기를 키운 엣지 플러스도 이날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뉴욕 링컨 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15 행사를 열고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를 각각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매년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에서 공개했으나 올해는 장소를 뉴욕으로 옮기고 공개 시점도 한 달가량 앞당겼습니다. 이는 애플이 오는 9월에 공개할 아이폰 6S 시리즈에 앞서 프리미엄 대화면폰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신제품 공개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황 중계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의 10채 중 8채가 중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온나라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42만 4,661건입니다. 이 중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36만 2,297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합니다. 관련 자료가 발표된 2006년부터 같은 기간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꾸준한 인기는 높은 환금성과 주택 다운사이징, 소가족 증가 등에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의 주거 의식 변화로 실주거에 용이한 중소형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24일부터 KRX 금시장 개장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KRX 금시장에서의 금매매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금 거래 시간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운영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거래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입니다. 시가 단일가 호가 접수 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10시에서 오전 8시부터 9시로 변경되고, 종가 단일가 호가 접수 시간은 현행 오전 2시 30분부터 3시에서 오후 2시 50분부터 3시로 단축됩니다. 거래소는 시가,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 중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 조종 행위를 예방하고자 임의 종료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임의 종료 제도의 시행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터닝 메카드와 또봇 등 국내 완구가 인기를 끌면서 침체기를 겪었던 국내 완구 업체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헬로카봇, 터닝 메카드, 또봇 등 국내 만화 캐릭터를 소재로 한 완구가 인기를 끌면서 한동안 불티나게 팔렸던 수입 완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국내 업체들에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터닝 메카드와 헬로 카봇 등을 제작하고 있는 완구업체 손오공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5억 8천만 원에서 올 1분기에는 13억 원으로 123% 급증했습니다. 변신 자동차 애니메이션 또봇 탐험대의 캐릭터를 완구로 만든 영실업의 경우 유럽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영실업은 프랑스 최대 애니메이션 채널 굴리의 또봇 애니메이션 방영에 맞춰 현지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완구업체 실버릿과 협력해 오는 9월부터 또봇 완구 12가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소나타 모터쇼를 개최합니다. 이달 초 200만 원대 모델이 추가된 삼성 프리미엄 SU HD TV의 주간 판매량이 지난달 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500대를 기록했습니다. 신라 면세점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 티몰의 글로벌 면세점 코너에 입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원 후매실 612세대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총 1181세대 영구 임대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오늘 경주와 양산이 35도로 웃도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찜통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시원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보통 수준이지만 호남과 충남 지방에서는 밤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이른 새벽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북이 20에서 40, 많은 곳은 80mm 이상, 충남과 전북이 10에서 30mm, 전남과 영남 지역 5mm 내외입니다. 다음으로 비가 그치는 시간을 살펴보면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가면서 늦은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 남부 해상에서 비구름이 발달돼 들어오면서 호남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북한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대전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일교차가 작겠고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릉도, 독도는 구름만 많겠고요. 속초 25도에서 29도, 울진 22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겠고 광주 24도에서 28도, 대구 25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열대야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야식을 먹고 푹 자보겠다고 술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게 돼 피로는 더 쌓이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